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기관과 고래들이 몰래 챙겨서 보는 비트코인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여러 가지 재료들, 요소들, 그 다음에 미시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재료들 보면서 그거를 종합해서 차트로 확인해보는, 또 차트를 통해서 그런 패턴과 경향들을 발견해내고 분석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기관이나 고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고래들은 차트를 제일 마지막에 봐요. 오히려 우선시하는 게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MVRV라고 하는 지수, 비트코인의 그 다음에 소파 금리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로 처음에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차트를 통해서 맨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과 고래들이 MVRV 지수와 소파 금리를 쓰기 때문에 사용해서 사실 승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적어도 비트코인만큼은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거의 99.9%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질 않아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먼저 차트를 보지만 기관과 고래들은 먼저 자산의 유동성과 자금의 흐름을 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달러 자금, 미국은 달러 자금, 우리 원화 자금, 엔화 자금 이런 거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트코인 MVRV 지수와 소파 금리표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MVRV 지수와 소파 금리표만으로 승률 99.999%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과 고래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확인하고 복습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재미가 없죠. 예상을 했던 건데 되돌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V자 반등을 일으킨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여지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수상으로도 RSI도 40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과매도 구간인 30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MACD 지수를 봐도 지금 원래 양이었던 게 지금 다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둔화된 거죠. 사실은 반등의 어떤 에너지가 많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다가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이 서로 이제 붙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격도, 현재 가격도 거기에 살짝 붙어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단기 추세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일 큰 거는 클래러티 법안이죠. 예, 클래러티 법안이 여러분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9월 달로 연기되는 게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통과된다는 게 아니에요. 8월 10일인가요? 11일 날 현재 시각으로 이제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했어야 되지 못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못한 거고. 그래서 일단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9월 회기 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투심이 좋지 않은데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래러티 법안은 비트코인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법 외 자산입니다. 불법 자산은 아니지만 법 외 자산이에요. 법 바깥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클래러티 법안이 있어야 법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돼야 기관들이나 법인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집어넣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용 처리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클래러티 법안이 이렇게 연기되면서 투자 심리 조건에도 별로 안 좋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뭔가 크게 큰 반전을 이룰 만한 동력이나 에너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고 있지 않고 대신 이제 유일하게 다른 영상 때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엔화 관련돼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연대하고 있죠. 엔화에 대한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일본 쪽에 일본은행의 금리가 계속 올라와서 지금 1%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비트코인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했지만. 그래서 매달 최소한 600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풀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저간의 상황들 속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좀 눌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좀 되돌림, 요때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되돌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MVRV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2012년부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15년 동안의 MVRV 지수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이제 MVRV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 1, 2, 3 이렇게 해서 7까지 뭐 4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요거는 요것도 이제 MVRV 지수인데 1 이하일 때를, 죄송합니다. 이게 0으로 되어 있네요. 1 이하일 때 를 의미합니다. 여기 0이니까 1 이하일 때죠. 예, 그래서 그럼 MVRV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지수냐라고 하면요. 그거는,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모든 시장 가치, 가격, 시장 가치라고 했는데 뭐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을 전체 유통 공급의 집계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주당 하나당 뭐 100원입니다. 1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예를 들면 100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정도 양의 비트코인을 생성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생성해서 이거를 분배하고 그래서 거래소에 와서 유통시키는 그 모든 비용, 그 비용으로, 즉 집계 비용으로, 유통 및 공급의 집계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시장 가치는 가격이죠. 그러면 유통 공급의 집계 비용은 뭐예요? 사실 가치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가격을, 시장 가치를 집계 비용, 실제 가치로 나눈 거예요.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할인되어서 싸게 거래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와 가격의 비율이니까. 주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회사의 본원적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수렴에 가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MVRV 지수가 높다는 거, 즉 뭐 4가 되고, 자, 다시 볼게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4가 되고 뭐 5가 되고 이런 거, 즉 지수가 높다면 뭐예요? 아직은 미실현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수익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매도 타이밍을 좌우시키죠. 왜?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지수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평균 보유자가 지금 손실 상태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 즉 유통 공급의 집계 비용, 조달 비용, 이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낮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전형적인 상태인 거죠. 지금 되게 낮죠. 예. 그랬을 땐 어때요? 바로 매수 기회 혹은 사이클 저점으로, 바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VRV가, 자, 다시 화면 깨끗하게 할게요. MVRV가 이하 그러면서 1대, 즉 2 이하일 때, 여기가 2거든요. 요 2 이하일 때가 바로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 이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달 비용, 집계 비용, 즉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래면 아래일수록 더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요 3, 여기가 3이에요. 쭉 가볼게요. 이 3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매도할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왜? 이 도달 가치보다 이게 이 시장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보통 이 MVRV가 3.7일 때 제일 많이 매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전부 뭐 전행 뭐 그게 전체 매도건 부분 매도건 어쨌든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되게 보수적인 사람은 3.0만 넘어도 3.1, 3.2만 돼도 바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는 막 4, 5가 되도록, 지금 봐요. 5가 여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4만 해도 여기에요. 엄청난 거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높고 대신 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거죠. 잘못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죠.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이 넘으면 매도할 시기로 판단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 투자자 본인이 자신의 자금 상황 속에서 요 MVRV 지수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하면은 거의 무조건 이겨요. 돈을 땁니다. 막 복잡하게 이런 지수 저런 지수 많이 안 봐도 돼요. 이것만 제대로 매일매일 보면 절대 돈을 잃을 일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무승부는 나와도 잃을 일은 없다. 그리고 대부분 99.99% 딸릴 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안전하면서도 쉽고 단순한 지수인데, 이거는 결국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이나 고래들은 뭘 봐요? 그 대상하고 있는,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그 대상, 그 자산의 유동성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MVRV가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계 비용, 그죠? 조달 비용, 이게 가치예요. 근데 현재 시장 가격은 어떤가? 이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고래들이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0에서 1점 몇일 때 지수가,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 그리고 MVRV가 3.0을 넘을 땐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그 지수를 좀 달리 적용되지만, 그랬을 때 지금이 얼마입니까? 1.22예요 현재. 이거는 뭐다? 매수 시즌이라는 거예요.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MVRV 요 표를 보면, 자, 좀 깨끗하게 할게요, 화면을. 표를 보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죠? 예, 이렇게 폭발했었죠.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폭발했었어요. 여기는 작게 폭발했죠. 미니 불장이었는데, 자, 여기 뭔가가 이 빨간 게 올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젠가가.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얘기도 하지만 요런 빨간 게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은 아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때가 항상 있었어요. 예,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상승을 하겠죠. 폭발을 하겠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서 매수할 때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분할 매수, 그게 한 달에 한 번이건 뭐건 이 지수를 봐가면서 뭐 2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이건 MVRV 지수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파 금리입니다. 소파 금리. 이게 지금 통계를 2018년도부터 냈거든요. 그 이전에는 소파 금리 통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이게 금리 표인데, 자, 소파 금리란 뭐냐면 뭐 복잡하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채를 미국의 은행한테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어치 미국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채를 팔 수는 없고, 아까우니까 팔 수는 없고 미국 은행에 이거를 담보로 맡겼어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의 돈을 내가 현금을 받을 때 이 은행한테 지불할 금리, 그게 바로 소파 금리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릴 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주로 이게 초단기, 단기 자금의 금리를 의미해요. 초단기 자금의 금리, 단기 자금의 금리를 의미하는데, 왜 이 단기 자금의 금리가 중요하냐, 소파 금리가 비트코인한테 중요하냐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주로 옛날 고래, 막 10달러하고 20달러 할 때 산 사람들 말고요. 그런 분들 말고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즉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은 주로 단기 자금이에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기 자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눌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다? 수사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즉 그건 뭐냐? 초단기 자금이 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잘.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에너지가.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파 금리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아는데 2018년 요 시점에서 20년, 21년 시점 여기가 소파 금리가 되게 낮죠. 그죠? 여기 보세요. 3%인데 그 이하예요. 다 2%대죠. 여기 가끔 튄 거 말고는. 그다음에 그냥 아예 이때는 2020년 6월에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요 초반대까지 요때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쭉 올라갔죠. 5%대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 재정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단기 자금도 씨가 마르는 거죠. 긴축 재정을 하니까. 예.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QT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근데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여기 2024년 말입니다. 뚝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2025년 여름, 가을에 뚝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불장까지는 아닌데, 미니 불장이라고 할까요? 대상승, 대폭등은 아닌데, 그래도 꽤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2024년 12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 여름 가을에 그랬었잖아요. 여름 가을에. 그죠? 이 이유가 뭐냐? 3% 이내 소파 금리가 2점대, 1점대, 0점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급속하게 푹푹 꺼질 때 그때는 예, 아주 대상승, 대폭등은 아니지만 꽤 많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 부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0에서 2%대 이럴 때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급속하게 소파 금리가 떨어질 때 그 즈음에 작게 그래도 대상승은 아니지만 꽤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소파 금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단기 자금이기 때문이에요. 장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장기 자금은 어디로 가요? 미국 장기 채권을 사러 가죠.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혼재되어 있죠.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자금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소파 금리의 이자를 보면 어떻다? 아까 말한 기관과 고래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의 유동성을 봄과 동시에 뭐를 봐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자본, 자금의 유동성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MVRV는 뭐예요? MVRV는 바로 자산,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소파 금리는 뭐예요? 그 자금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자금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5줄 요약을 하면서 현 시점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MVRV 지수가 0 이하 혹은 1점대일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다.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공격적이다. 1.5 이하로 볼 수도 있고 난 좀 보수적이다. 1.3 이하로 볼 수도 있고 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널 정도로 극보수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 이하일 때만 난 매수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향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실패할 일이 전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 두 번째, MVRV 지수가 3을 넘는 순간이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근데 낮을수록 안전하죠. 그래서 난 대단히 보수적이다. 나는 3.0에 매도한다. 나는 뭐 적당하다. 3.7에 매도한다. 나는 위험을 즐긴다. 4.0 이상에 할 때 매도한다. 예,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정말 99.9%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한다. MVRV 지수를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경우에 그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소파 금리는 0에서 2점 몇 %일 때가 대상승의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MVRV 지수를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소파 금리가 또 하나는 급격하게 하락할 때 갑자기 그러니까 2%대, 1%대, 0%대는 아닌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질 때는 또 대상승은 아니지만 웬만한 상승의 타이밍이다. 이때도 뭡니까? MVRV 지수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면 더 정확하겠죠. 지금 현재는 어때요? MVRV 지수 1.2이고 소파 금리가 3.65으로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진 않았다. 따라서 꽤 괜찮은 비트코인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서
현 시점 비트코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저 미스터 비트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인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MV, RV 지수와 함께 소파 금리를 섞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고래 수준의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빌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